6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인데요. 나라가 버린 2,236명의 천사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수원 영아 살해 사건 계기로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기사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복지부는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 기록은 없는 이렇게 미신고 아이들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기사에서는 뒷북이라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의 출생을 알리는 일이 전적으로 부모 손에 달려 있는데 1개월 안에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 그 외에 정부가 확인할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 제도를 방치한 게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거래가 되거나 버려지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강하게 기사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사 다음 면을 좀 보면요. 전국 지도에 지금 지역별로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의 숫자들이 나타나고 뭐 당연히 서울, 경기 숫자가 굉장히 좀 많고 제주에도 꽤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 옆에를 보면 해외의 출생 신고와 관련한 정보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 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미국의 대다수 주나 아니면 영국, 캐나다, 호주는 아동 출생 후에 수일 내에 병원에서 출생 증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자동으로 국가 시스템에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독일의 경우는 부모의 구두 신고와 출생시설의 서면 신고가 동시에 진행되고요. 프랑스와 일본은 부모의 출생 신고를 의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의료기관이 모든 출생 아동에 대해서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산 통보제, 그리고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을 하고 태어난 아이들을 국가가 지원하는 보호 출산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 또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법안 발의 단계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분들께서 심각성을 느끼셨을 텐데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커지면서 도입에 힘이 점차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행정적으로 준비를 하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할 텐데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더 진행되는지 주목됩니다. 네, 이번 사건이 밝혀진 이후로 우리가 유령 아동이라는 단어를 좀 쓰곤 하는데 이런 단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취업난의 중국 청년들이 전업 자녀 계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전업주부라는 말은 저희가 많이 쓰긴 하지만 전업자녀라는 말이 있나요? 예,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요. 전업주부에서 따온 말이 맞습니다. 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0.8%까지 오르면서 최악의 취업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중국 청년층 사이에서는 이렇게 전업자녀 계약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집안일을 하는 조건으로 부모와 계약을 맺고 돈을 받는 건데요. 결국 부모 경제력에 의존하면서 함께 산다는 점에서 과거 캥거루족과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매체에서는 이 전업자녀들은 당당히 일을 하고 돈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상황도 상황이지만 굉장히 좀 새로운 개념인 것 같은데 네. 중국 당국도 이런 개념이 퍼지는데 별다른 뭐 통제를 하지는 않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중국에는 이 탕핑이라는 현상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드러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청년층의 실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에 당시 중국 당국은 탕핑을 금기어로 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데요. 그러자 중국 언론에서는 당국이 전업자녀라는 새로운 긍정적 개념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 회복이 더딘 이탈리아에서도 관련된 신조어가 나왔는데요. 부모에게 얹혀 사는 30대와 40대를 일컬어서 큰 아기라는 뜻의 밤보촌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네, 뭐 중국의 전업자녀 그리고 방금 얘기해 주신 이탈리아의 밤보촌이 그야말로 좀 우픈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과 관련한 기사네요. 춘공의 장도가 국보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기존의 보물이었던 이순신 장도가 국보로 승격됩니다. 칼 2점 그리고 칼집 2점 등 모두 4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칼 2점에는 이순신 장군이 직접 지은 식구, 석자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사나가 떨고, 그리고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사나를 물들인다라고 각각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칼자루 부분에는 가보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라고 쓰여 있어서 이 제작 시기와 제작자가 분명하다는 점이 이번 국보 승격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네. 자, 이 장도 밑에 보시면 지금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대, 그러니까 허리띠도 국보로 승격이 되는 건가요? 국보로 승격되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화면에 왼쪽에 보이는 게 이순신 장군의 요대고요. 그 오른쪽에 보이는 게 요대를 보관하던 보관함인데 예. 요대는 이미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그 요대함, 오른쪽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요대함이 새롭게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유물이 그 가치를 지금 인정받게 된 셈인 것 같고요. 자, 다음 기사를 또 보겠습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거북선의 기구한 운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진에 나온 거북선은 경상남도가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만든 거북선입니다. 철저한 문헌 고증을 거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실제 그러면 금강송을 써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금강송이 아닌 값싼 수입 소나무를 한 81% 정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게다가 바다에 띄워놨더니 물이 차올라서 결국 무트로 옮겼고 이후에는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해왔지만 빠르게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에 경매를 붙이게 됐는데요. 낙찰자가 없으면 폐기된다는 소식에 안타까워한 한 응찰자, 이순신 장군이 탄생한 1545년에 맞춰서 154만 5천 원대로 적어내서 낙찰받았습니다. 네, 그나마 낙찰자가 있었다는 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인은 바뀌었는데 또 새로운 문제가 이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낙찰자 처음에는 이순신 장군 관련 시설에 이 거북선을 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두 다 거절당했다고 하고요. 결국 자신의 소유지로 옮기고자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이 120톤이나 되는 거대한 거북선을 옮기다가 파손이 되거나 사고가 발생한 위험도 있어서 이전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인수 기한은 내일 모레 25일까지로 정해졌는데요. 연장을 하더라도 태풍과 장마가 오기 전에 옮기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목재 부분은 소각하고 금속 부분은 고물상에 매각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애초에 처음에 제작을 할 때 좀 제대로 제작을 했더라면 이렇게 여기저기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아쉬운 기사였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10,000원으로는 한 끼 못 먹어. 요즘 정말 못 먹죠. 네. 점심에 14,700원을 쓴다. 정말 요즘 많이 좀 비싸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KB 국민카드가 매출 빅데이터를 통해서 수도권 대표 5개 업무 지구의 점심 지출을 분석해 본 결과인데요. 평균 건당 14,700원 정도를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들이 음식점이나 커피, 음료 전문점, 또 편의점 등에서 결제한 금액은 올해 월 평균 23만 9천 원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2019년에 20만 4천 원이었던 거에 비해서 약 17%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네, 직장인들이 또 어떤 메뉴, 그러니까 어떤 점심을 선호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나앵커는 어떤 점심 선호하십니까? 저는 뭐 주로 한식을 좋아합니다. 네, 역시 그렇습니다. 네. 음식점 세부 업종별 이용액 비중을 보면 한식이 51%로 절반을 차지했고요. 이어서 일식, 중식, 양식이 28%, 분식과 패스트푸드가 15%, 또 구내식당이 6% 순이었습니다. 역시나 한국인은 밥심이다 볼 수 있겠고요. 한편 올해 이용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메뉴는 샐러드였는데요. 4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83%나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오른 점심값 때문에 직장인들은 밥 먹고 커피라도 마시려면 거의 2만 원 가까이 나간다면서 내 월급 쑥쑥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뭐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는 얘기 여기에도 적용이 된 것 같고 의도치 않게 엔겔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듯한 상황이 좀 계속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